안녕하세요. 에듀플렉스 중동이점 정다운 원장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선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는 이미 완료를 한 상태이고, 학부모님 대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Y라고 선택을 했는데, 근거 있게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인 고등학교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본 용어를 좀 정리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수시, 많이 들어보셨죠? 수시에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정시는 수능을 보는 전형이죠. 대입은 크게 이렇게 두 전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는 수시 전형에는, 또 카테고리가 나뉘는데, 교과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불리는 학종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내신만 봅니다. 필기열도 보긴 하는데 성적만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학종은 전부 다 봅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의 활동 그런 것들까지 세부 능력 특기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하고 뭐 정규 진로, 정규 동아리 그런 시간까지 전부 다 그런 활동들을 확인을 해서 이제 진행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어, 일단은 뒤에 고등학교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물론 여러 입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뭐 현 고1들은 처음으로 이제 5등급제, 내신이 5등급제로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학생부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이제 뭐 수능 최저를 강화할 거다. 그러니까 수시에 이제 수능을 좀 더 반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정시도 수능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축소가 많이 됐어요, 이번에. 현 고1들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이 약해질 거다. 그래서 이제 정시에도 학생부를 좀 반영하기 시작하겠다. 해서 실제로 스카이라인에서는 벌써 시작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를 넣기 시작했다. 그래서 현재 추이는 뭐 짬뽕이 돼 있다. 수시랑 정시랑 짬뽕 돼 있다. 그런 어 뭐 입시 포인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 초 6학년이죠.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도 절대 평가를 진행해 보겠다. 그렇게 뭐 추진하고 있는 정책도 있고 뭐 여러 포인트들이 있는데 오늘은 고등학교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이야기만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학교를 제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기준을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한 57% 정도에 속하는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뭘로 보시면 되냐면 쉽게 보실 수 있는 포인트는 전문대학교 비율입니다. 일단 전문대 비율은 11% 정도 학생들이 가고 4년제 대학은 50%.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기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재수입니다. 그래서 재수하는 학생들이 한 40%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보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성적대. 그러니까 A, B, C, D, E 비율인데, E 비율이 보통 10% 중반대이고, 그 다음에 A의 비율은, 국어 과목은 조금 잘못, 낸 것 같고, 출제가 잘못된 거죠. 수학, 영어 위주로 좀 보시면 되는데, 다른 학교들도 사실 뭐 국어가 예쁘게 나오긴 어려워서, 수학, 영어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10% 안쪽으로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중간 수준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어, 뭐 중간층의 비율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정규 분포 형태를 그리는 학교가 전국에서 이제 중간 정도 평가를 받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준비한 학교는 학교 등급이 3%에 해당하는 일반고 기준으로는 거의 전국에서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등급은 최상으로 나오는데 아까 전에 있던 재영고등학교는 학교 등급이 중이고 이번 학교는 최상입니다. 이 중 최상은 바로 뒷장에 나오니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한번 기다렸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무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4년제 대학은 70%가 같고 그다음에 재수하는 학생들은 한 28% 정도고 이 비율도 좀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다음에 성취도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나요. 성취도 E는 거의 없거나 10%, 제일 많은 과목이 10%. 그리고 수학은 뭐 2.9% 정도만 성취도 E를 받았고 A 비율은 10%에서 왔다 갔다 이 정도 되죠. 국어는 좀 많이 어려웠나 보네요. 그래서 0.4%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A를 받았다. 어, 중학교 뭐 성적표를 받아보신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A는 90점 이상 수행평가 포함입니다. 그리고 B는 80, C는 70, D는 60, E는 60 미만인 학생들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아까 재현고등학교의 분포가
이런 뭐 정규분포 느낌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화성고등학교 전국 단위로 최상위 학교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중상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최상에 대한 건데 학생이 의치한 약수를 간다는 가정하에 최상 등급을 받은 학교 기준에서는 1.68등급만 나오면 이 학교에 의치한 약수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이긴 하지만 더 낮아도 갈 수 있고 더 높아도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중정도의 평가를 받은 학교에서는 1.12등급이 나오면은 이제 종합전형으로 이제 의찬 약수를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아까 학생부에서 얘기했던 종합 전형인데 교과 전형으로 가면은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높아진다는 건 이 숫자가 커지는 게 아니라 더 작아져야죠. 그래서 뭐 중 정도 평가를 받은 학교에서 교과 전형으로 갈 거면 뭐 한 1.08 정도 등급이 돼야 될 거고 뭐 최상 등급의 학교에서 교과 전형으로 할 거면 1.5등급 정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 전형은 이제 성적만 보는 거기 때문에 모든 활동을 다 보는 종합전형에 비해서 이제 등급대가 더 이제 높아야만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번에 볼 것은 국승세 라인입니다. 인서울의 마지막 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어, 학교들이고 중정도 평가를 받으면 1.89등급, 중하등급을 받으면 1.75등급 정도를 받으면은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보여드린 이유는 가끔 가다가 1등급을 받지 못해서 자퇴를 한다라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면, 어, 아까 이야기한 이 의치한 약수 기준에서 1.12등급을 받으면은 뭐 의대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수치가 1등급 9개, 2등급 1개 정도 받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가는 학생도 2등급이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1등급을 받은 과목이 절반이고 2등급을 받은 과목이 절반이다 하면은 평균 내면 1.5등급이겠죠. 물론 단위수나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근데 이럴 경우 중하 등급을 받은 학교에서도 건동을 갈 수가 있는 수치예요. 그래서 1등급을 받지 못해서 자퇴를 한다. 1등급 받지 못해서 최상위권 대학을 못 간다. 이거는 조금 좀 말도 안 되는 수치다. 모든 과목을 1등급을 받는 것은 매우 힘들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기준으로는 3등급이 인서울의 마지막 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문과 이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9등급제 기준이고 이번에 바뀐 것 기준으로는 2등급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인서울의 마지막 라인으로 마지막 등급 정도로 보시면 될 거다. 왜냐면 여기 수치도 비슷하죠. 물론 인서울을 어디까지로 따지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쨌든 2등급 정도가 마지막 라인일 거다라고 추정됩니다. 추정된다는 이유는 이제 현 고1이 대입을 정확히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추정을 하는 것이고 하지만 이 자료들은 전부 다 고등급제 기준 자료를 환산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 종합 전형 기준입니다. 종합 전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다 본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선택 과목도 봅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가? 예를 들어 물화생을 선택한 학생이 2등급을 받았다. 근데 이제 정보, 뭐 일본어 이런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2등급을 받았다. 근데 이 학과가 뭐 기계공학과다. 당연히 이 학생이 뽑히겠죠. 종합전형 기준에서 모든 값이 다 같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이제 어, 이런 뭐 메인 과목들, 과학에 관련된 과목만 선택하면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1등급을 받는다라는 가정이 있으면은 당연히 저런 과목들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어려운 과목들, 메인 과목들. 하지만 어, 이제 이런 메인 과목들은 분명히 공부해야 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선택을 하면 할수록 등급받기가 좀 쉽지가 않죠.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은 사례로는 물화생을 이제 누군가 선택하라고 해서 이제 학생이 성적대가 그렇게 높진 않았던 상황이죠. 누군가 선택하라고 해서 물화생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뭐 전부 다 3등급이 나온 거죠. 근데 다른 학생은 내가 물화생에 들어가면은 좋은 등급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뭐 정보, 일본어 이런 것들을 선택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2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학생이 뽑힐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떤 그러니까 등급을 받았냐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더 가치 있다라고 대학에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대학에서 권장하는 과목을 전부 다 이수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학생의 예상 성적대 그리고 원하는 진로 학과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기계공학과이기 때문에 물리는 반드시 선택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화생까지 선택할 필요 있냐?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들어가서 1등급을 받으면은 매우 큰 메리트다. 하지만 학습 부담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전형에서 선택 과목도 중요시하고 이제 뭐 지금 재원생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에듀플렉스에서는 이제 이런 선택 과목에 대한 상담도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고1 2학기 뭐 9월, 10월 이때쯤부터 조사를 정확히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쯤 돼서 이제 학생들에게 우리 지금 1학기 때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 물화생을 다 선택하기보다는 물리 정도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제 학생 진로랑 성적대에 따라서 이제 선택 과목을 좀 배정을 해주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주로 보는 것은 이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하죠. 세특이 좀 중요합니다. 세특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보통 수행평가들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행평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학교 선생님들이 좀 써주게 됩니다. 각 담당 교사들이 써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세특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제 애들이 수행평가 점수만 받기 위해서 그냥 만점만 받기 위해서 하는 활동으로는 세특에 좋은 내용이 써있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무난무난하게 써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본인의 진로랑 좀 연관이 돼 있어야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뭐 영어 수행평가다. 뭐 영어 어 뭐 글쓰기다. 하면은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주제는 상당히 많겠죠. 이제 본인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뭐 남자애들이라면 뭐 게임, 뭐 여자애들이라면 뭐 화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면은 무난하게 쓰고 만점도 받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썼을 때 분명히 입학사 정관들이 이 영어 글쓰기에서 어떤 주제로 글을 썼다라는 내용을 세특에서 확인을 하게 될 텐데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 무난한 내용이 써 있으면. 근데 이 기계공학과를 지원한 학생이 영어 글쓰기 시간인데 기계공학에 대해서 썼다. 뭐 그러면 이제 입학사 정관들도 이 친구는 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라도 이 기계공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글쓰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행평가를 가지고 오면은 주제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 편한 주제로 가지고 오죠. 왜냐면 점수만 단순히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이제 전공하고 싶은 것들이나 진로에 대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수행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잘 쓰여 있으면 쓰여 있을수록 이 종합평가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교과 기준으로 한 뭐 2등급 정도 받을 수 있는 학교다. 2등급 정도면은 들어갈 수 있는 학교다. 이제 교과면은 성적만 보는 거죠. 성적만.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도 안 봅니다. 선택했는지 안 보고 그냥 출결이랑 성적 정도만 보는 학교인데 9등급제 기준에서 2.5등급이나 3등급 학생이 종합전형에서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부 활동만으로 0.5에서 1등급 정도까지 뒤집을 수 있다. 그러니까 활동을 매우 매우 열심히 잘 해야겠죠. 성적을 잘 받으면 물론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무난하고 성적이 높아서 그렇게 대학을 쉽게 가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은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성적도 높고 이제 학생부 내용 자체도 좋으면은 더 좋은 학교를 가는 거죠. 이제 2등급 성적인데
뭐 1.7등급 그 정도의 학교까지도 붙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 전형에서 이제 상당히 이 선택 과목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 세부 능력 특기사항 다른 활동도 있겠죠. 정규 동아리, 정규 진로 이런 활동들까지 전부 다 신경을 쓴다면은 반드시 대입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본 정리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천 지역 내 모든 학교들은 수시형 학교입니다. 수시형 학교. 수시형 학교가 뭐냐면은 수시를 준비하기 적합한 학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 화성고등학교는 정시형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아까 이야기한 여기 중상위권의 비율이 상당히 높죠. 이런 학교에서 내신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BC가 거의 전교생의 전부에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럼 1, 2점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내신 1등급에서 2등급 되기도 쉬울 거고 2등급에서 3등급 되기도 상당히 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학교에서 이제 화성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나는 수시로 대학을 갈 거야 하는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 전교생 중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물론 최상위권 학생들, 진짜 극상위권 학생들은 수시로 아마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시로 합격을 많이 할 겁니다. 실제로 이 학교는 서울대를 10몇 명씩 보낼 정도로 상당히 상위권 학교이고, 그다음에 정시가 적합한 학교인 거죠. 학교에서도 그걸 밀어줄 거고, 학교 학습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부천 지역 내는 이 화성고등학교 같은 학교 아니면은 이제 여기는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어요. 화성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지원해서 자기 성적대별로 끊깁니다. 아무리 내 집 앞에 좋은 고등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중학교 점수가 안 좋으면 못 가는 거죠. 근데 부천 지역은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미 평준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뭔가 공부를 엄청 잘하는 학교는 존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대학교 기준에서도 구분을 사실 잘 안 합니다. 구분이 안 될 거고 그 근거는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부천에는 어, 수시형 학교가 대부분이다. 그냥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컨셉 자체를 수시형 학교에 좀 적합한 고등학교를 좀 추리는 방향으로 가장 수시형 학교에 적합한 고등학교를 이제 이런 근거로 인해서 선택해 보자라는 취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학교는 총 11개 정도를 선택을 했고, 지점 인근 기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학교가 필요하시다고 하시면은 상담을 요청을 해주시면은 같이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남고등학교 기왕이은 순입니다. 그래서 계남고등학교는 전문대를 가는 비율이 31%, 상당히 높죠. 그리고 4년제가 50%, 재수가 한 20% 정도 나오고 전국적인 퍼센트로 보면은 94% 정도에 속하는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높지 않죠. 근데 이후 나온 학교들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전문대 비율도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2등급을 보십시오. 그래서 2등급의 비율이 32%, 50%, 48%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약간 이 전문대 수치와 비슷하죠. 그래서 전문대를 간다고 공부를 안 한다, 공부를 못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특이한 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취생이나 치기공 이런 쪽은 전문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간호에서도 또 전문대가 있어가지고 똑같이 자격증이 나오고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정확히 다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대 비율이 높고 이 등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 이제 수시형 학교로 저희는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특이한 점은 A등급 비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그림은 아니에요. 사실 10% 안쪽, 10% 정도가 나오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학교의 약간 분포 자체가 좀 그냥 이런 느낌? 그러니까 상위권, 중위권, 이게 좀 골라요. A, B, C 비율이 좀 고르게 있고, 그다음에 하위권에 속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특징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을 보셨을 때 선택 과목 자체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배치를 나쁘지는 않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인 과목들 4개 선택을 했고, 음악 미술 중에서는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 과목들이 조금 섞여 있는 게
신경은 쓰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메인 과목 위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 이 2 등급을 받은 학생들, 1 학년 때 받은 2 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메인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내신으로는 뭐 4 등급, 5 등급을 받았던 학생들이 나는 뭐 좋은 대학교를 갈 거야. 그래서 뭐 물리를 선택할 거야. 화학을 선택할 거야. 아니면 문과 과목에서 메인인 뭐 윤리와 사상, 세계시민과 지리 이런 걸 선택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좀 만만해 보이는 과목, 한문, 뭐 일본어, 중국어, 아니면 뭐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이런 과목들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도 이제 이 정도면은 좀 평이한 편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내신은 따기 아마 쉬울 거고, 내신 1등급, 2등급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 거고, 일단 선택 과목도 무난합니다. 왜냐면 심각한 학교들은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사실 만약에 4년제 고등학교를 간다라고 하면은 예체능 계열이 아닌 이상 선택을 하면 안 되는 학교고, 계남고는 좀 무난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점대학교 비율은 똑같아요. 10%. 근데 4년제 뭐 50%, 재수 뭐 한 20% 정도 나오고 전국적으로는 94%. 비슷한 비율의 평가를 받는 학교죠. 2등급 비율도 낮지 않죠. 뭐 아까 계남고보다는 조금 수치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30%대면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재영고등학교 전국적으로 중간 정도에 속해 있는 학교는 이제 10%대, 뭐 중반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위권, 최하위권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학생들이 없는 거죠. 되게 열심히 다들 공부를 하고 있다. 라고 보이기 때문에 A등급 비율은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선택 과목입니다. 일단 이 학교는 미술 중점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그런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배정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과목들을 다 쭉 배열을 하고 8개 골라라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수능을 보는 과목 이렇게 3개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보는 이 과목도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물론 이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추가로 안내문을 뿌려서 어, 이제 뭐 학생들의 뭐 그런 자율성을 존중해주기 위해서지 진로 시간에 이런 수능 보는 과목들을 강제로 선택하게 할 거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사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1학년 때는 그 국어, 영어, 수학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과목들은 필수로 이수를 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때 들어야 하는 제한이 있는 그런 규정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체육이나 뭐 그런 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메인 과목, 수능을 보는 과목을 안 봐도 그러니까 수능을 보는 과목을 고등학교 때 이수를 안 해도 졸업을 할 수 있는 게 현재 규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학교는 이제 이 부명고등학교는 이 과목들을 선택을 반드시 선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나중 되면은 미술반 만들 수도 있죠. 미술반 만들어서 그래 너네들은 뭐 수학 안 들어가니까 이런 과목들 선택 안 해도 돼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들어간 학생들 기준에서는 이미 끝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미 들어갔잖아요. 나올 수도 없고. 그럼 그 상황에서는 끝난 거죠. 그래서 이 학교는 그리고 서브 과목들도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8개를 선택을 해라. 그러면은 예체능 계열 학생 아니면은 이제 하위권 학생들 우리는 수시형 학교라고 했잖아요. 이 학생들, 이 2등급의 학생들을, 어, 좀, 뭐랄까, 활용? 뭐, 이런 건 좀 그런가요? 어, 조금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좋은 등급을 받는 게 이제 수시형 학교의 장점인데, 이 학교는 이렇게 서브 과목들을 많이 배치를 한 상태에서 8개를 고르라고 하니까 이 장점이 메리트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다 여기로 갈 거예요. 이 과목들을 선택을 할 거라는 거죠. 서브 과목을. 왜냐면은 메인 과목으로 가면 어차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거기로 가니까. 거기서 내신 못 받고 자기들은 계속 깔아만 줄 거니까 걸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서도 안 되고 그 학생들 기준에서는. 근데 이제 공부를 뭐 잘하고 열심히 하려는 4년제를 가려는 학생들 기준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죠. 그 학생들이 다 빠져버리면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 때 내신 따는 거는 거의 한 2배, 3배 이상으로 힘들어져 버리니까. 그럼 그 학생들은 이 상위권, 뭐, 4년제, 뭐, 상경계열, 공대, 뭐, 이런 데를 가려는 학생들은 이런 과목을 필수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대부분 대학에서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과라면 뭐, 물화생을 선택을 하겠죠. 물화생, 물화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이 수시형 학교의 이점을 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고등학교 평가에서는 이렇게 박하게 점수를 받겠지만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성적 내신 경쟁을 하려니까 이런 박한 평가를 받은 학교 치고는 너무 내신 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저라면은 선택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예체능을 준비한다고 하면 괜찮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천여고. 여고는 부천여고, 소명여고 인근에 있죠. 근데 이 두 학교는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여고가 뭐 내신 따기 힘들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사실이고,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정시까지 가는 학생들이 잘 없고, 수시를 안 놓습니다. 일단은, 내신을. 남학생들은 좀 안 된다 싶으면은, 이제 정시 쪽으로 틀어버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럼 이제 내신은 거의 포기했으니까 좀 깔아준다고 하죠, 보통. 그런데 이제 여학생들은 실제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다. 전문대 비율도 아까 30%에 비하면은 적습니다. 적고, 4년제는 이제 40% 정도 학생들이 갖고, 뭐 재수하는 학생들이 한 32%. 근데 2등급 비율을 보시면은 높죠. 아까처럼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 자체는 되게 박하게 받을 겁니다. 이제 대학교에서 볼 수 있는 자료는 사실, 이 자료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졸업한 학생들이 어디를 갔는지. 왜냐면은 이 학교 이름도 블라인드예요. 다 없기 때문에 이것도 받을 수 없고, 이것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바뀐 거는 이 표준편차도 못 받습니다. 현 1학년 못하는 표준편차도 못 받는데, 이 표준편차가 뭐냐면 학생들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돼 있냐 이건데,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화성고는 보통 10 안쪽으로 나옵니다. 5, 뭐, 왜냐면 굉장히 몰려있다는 뜻이에요. 10 정도? 10 정도 나옵니다. 5까지는 안 나오고. 그리고 재영고등학교, 아까 전국에서 중간 정도 되는 학교는 15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인근 학교들은 다 19, 뭐에서 뭐 20,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중위권, 중상위권이 많이 있을수록 이런 낮은 수치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학교일수록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인근 지역은 대부분 이런 수치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 수시형 학교이기 때문에 그 이점을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보시면 A등급 비율은 괜찮았어요. 잘 만든 시험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뭐 화성고랑 비슷한 수준이요. 다만 2등급의 비율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거다. 더하여 이제 내신을 받기 어렵다고 했죠. 분명 수시형 학교인데 내신을 받기 어렵다. 왜냐하면 여학생들 특성상 이제 상당히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근데 더하여 선택 과목도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도 서브 과목들이 너무 많아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개는 제가 진하게 표시한 것들은 필수입니다. 필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서브 과목들을 쭉 깔아버렸어요, 이상.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전문대를 가거나 공부를 좀 안 하는 하위권 학생들은 다 여기로 갑니다. 그럼 이제 또 이 수시형 학교라는 이점을 살리지 못하는 거죠. 수시형 학교의 이점을 잘 살린 학교는 뒤에 나오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잘 모르겠네요. 학교는 과학중점고등학교이지만 뭐 사실 중점고등학교 인근에 중점고등학교가 아닌 학교가 없고 그다음에 이거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 학교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여고의 인기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상황이다. 최근 입학생은 78명 정도로 정말 좀 큰일 난 상황이죠. 그래서 이 학교는 앞으로도 그렇게 선호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상원고등학교입니다. 인근에서 그나마 이제 정시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학교가 어디냐? 고 했을 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상원고, 상일고 정도. 음, 왜냐하면 전문대 비율이 15%, 그리고 이제 4년제 50%, 재수 38%. 전문대 수치가 상당히 낮죠. 20% 안쪽이니까. 물론 전국적으로 따지면 좀 높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는 한 70%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학교에서는 이런 것들까지는 잘 모릅니다. 이런 거는 잘 못 보고요. 왜냐면 블라인드니까. 대학교에서는 이 ABCD, E만 볼 수 있어요. 보면은 E의 비율이 높습니다. 낮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수 위주로 보면 되는데 A 비율은 이상적이죠. 10% 안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험은 어렵고 적당히 만들고 있지만 문제는 하위권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학교는 이제 뭐 정시형 학교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도 이제 인근에서
정시 준비까지 좀 될 만한 학교는 이제 상원고등학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 과목은 좀 잘 만든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서브 과목들은 하나만 고를 수 있게 해놨고 여기서도 텍4인 곳에서도 세계문, 유산, 탐구 이걸 제외하고는 다 메인 과목이기 때문에 과목 배치는 좀 잘 해둔 것 같아요. 어, 다만 인근의 이점을 좀 살리기 어려운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할 만한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상일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전문대 비율 뭐 한 17% 정도, 그리고 4년제 48%, 기타 34%, 전체적인 학교 이제 레벨은 75%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대학에서는 이걸 못 봅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구분할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애초에 볼 수도 없고 왜냐면 학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ABCDE로만 보는 거죠. 보시면 이 비율은 어차피 전국적인 50% 그런 학교보다 배치가 안 좋습니다. 이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상원, 상일 둘 다 마찬가지인데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못 받는데 어차피 경쟁은 인근에서 좀 심한 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점을 살리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권장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선택 과목은 잘 배치를 한 것 같네요. 일본어, 중국어 중에서도 하나만 선택하게 돼 있고 메인 과목 중에 반드시 세 개를 선택을 하게끔 돼 있고 어, 이 아래 것들도 약간 서브 과목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택원 이 서브 과목들도 완전히 서브 과목 느낌은 아닌 과목들이라서 과목 배치는 좀 잘 해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초능교육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근데 이 학교는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전문대 비율은 비슷합니다. 부천여고랑 비슷하게 24% 정도고 신입생도 그렇게 줄지는 않았어요. 특이한 점은 시험을 좀 잘못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율이 낮죠? 그러면 이제 대학교에서 좋게 평가하는 건가? 라고 볼 수 있는데 A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특히 수학은 45%. 이거는 전교생 중에 절반 이상이 수행을 포함하면 90 이상이다. 거의 중학교 시험 난지 것처럼 상당히 잘못 만든 거죠. 수학을 이렇게 만들었다니.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규 분포 정도를 이루는 학교를 중간 정도라고 보는 거고 이제 아까 화동국 같은 학교들 이렇게 중상위가 엄청 높은 학교들을 이제 최상 뭐 상 이렇게 보는 건데 이 학교는 배치가 지금 뭐 거의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것도 좋게 안 봅니다. 네, 왜냐면은 학교 시험이 너무 쉬웠구나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교 시험이 쉬웠다는 얘기는 어, 이제 최상위권 학교, 상위권 학교는 확실히 아니다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학교에서 시험을 이렇게 내버리면 정말 엄청난 민원과 난리가 나기 때문에, 물론 이 학교도 좀 난리가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학기에는 이렇게 내지는 않겠죠, 아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적도 있고, 그 다음에, 비율 배치 자체도 예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라면은 선택하지 않을 것 같고, 선택 과목도 또 마음에 좀 안 듭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서브 과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텍삼으로 돼 있는데 텍삼에 같이 걸려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좀 걸려 있어요. 주제 낙수. 그러면은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시형 학교의 이점을 못 살리는 거죠. 왜냐면 그 애들은 다 여기로 가버릴 테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텍삼은 진짜 더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중에 세 개 다 고르라니 서브 과목 중에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뭘 의도한 건지 진짜 모를 만큼 정말 배치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부명고등학교랑 약간 비슷한 느낌? 부명고등학교도 전체 중에 택8인데, 이 학교는 서브 과목 중에 택3을, 뭐 무조건 해라. 라고 할 정도로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홍내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도 전문대는 27%, 4년제는 48%. 근데 이 학교는 특이한 점은 학교 배치가 2등급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A, B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이 쉽다라는 것들을 좀 유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니까 배치가 그냥 고르잖아요. 이런 것도 별로 좋게는 안 봅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수시형 학교를 선택하는 이점이 사라지는 거죠. 물론, 어,
이제 이런 학교들을 좀 권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중학교에서도 60점, 70점 정도 나오는 학생들한테는 좀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자체가 교과서 중심이고, 고등학교 가면 성적이 절대적인 점수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용도 많고, 양도 이제, 어렵기 때문에, 어,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60점, 70점 맞는 학생들이, 그냥 좀 빡빡한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하면 30점, 40점 나오고 공부를 막 포기하게 되고 그런 케이스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덜 하는 학생, 그러니까 덜 했던 학생이죠. 덜 했던 학생인데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할 것 같다라는 3학년 때 좀 몰랐다. 그런 학생들한테는 좀 권장할 만한 학교인 것 같습니다. 선택 과목도 나쁘네요. 나쁜 편이네요. 왜냐면은 잘 보시면은 택 1에서 2입니다. 여기 중에 두 개를 고를 수 있어요. 저라면 만약에 제가 뭐 공부를 좀 하기 싫다 라면은 이거 두 개 고릅니다. 그리고 이 택 2에서 3인데 여기 서브 과목들이 보이죠? 보면은 이거 두 개 골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시형 학교의 그런 이점을 좀 살리긴 어렵다. 대신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절대적인 점수가 중학교 때 좀 낮았던 학생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선택 과목이 별로라고 해도 이제 어, 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저는 괜찮을 것 같다. 괜찮은 선택이다. 음, 왜냐면 학생들도 뭐 이거 골라버리면 되니까. 대학을 뭐 최상위권까지 지원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똑같이 그런 과목들 따라가서 내신 좀 잘 받고 뭐 교과로 이제 지원을 한다든지. 왜냐면 종합으로 보면은 이제 종합 전형은 이런 비율까지 다 봐버리는데 교과 전형은 안 봅니다. 그냥 등급만 봅니다. 등급. 등급만 보기 때문에 등급만 따기에는 또 나쁘지 않은 학교일 수도 있다.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괜찮은 학교다. 심원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전문대 비율은 35%. 괜찮죠? 그러니까 전문대 비율이 높다는 게 제가 괜찮다는 게 수시형 학교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등급 비율도 높고 저희 이제 제가 추천하는 학교들의 조금 부합하는 학교인 것 같아요. A 비율은 영어는 조금 잘못 만든 것 같긴 한데 수학이나 국어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이 학교는 문제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사실 선택 과목은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서부 과목 3개 정도니까. 근데 문제는 얘네 둘을 엮어버렸어요. 문학 대수는 수능 과목입니다. 근데 얘네 두 개도 책 4 중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예체능 학생이다. 예체능 학생은 어, 사실상 수학이 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선택을 안 하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예체능 아니면은 뭐 공부에 큰 뜻이 없다. 수학을 안 고르겠죠. 그러니까 수학을 안 고를 수 있는 학교인 겁니다. 아까 분명고는 반드시 선택을 하겠다라고 혹시나 신입생이 너무 많이 감소할 것을 대비해서 올려놓긴 했지만, 이 학교는, 그럴 거면 처음부터 여기, 반드시 선택을 하게끔 할 거였으면 여기 안에 넣어놨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안 보낼 것 같다. 특히 이과 학생이라면 절대 안 보낼 것 같다. 왜냐면 수학을 선택하는 하위권 학생들이 없을 거기 때문에, 어, 이제 수시형 학교에 입점은 누리지 못하면서 등급은 따기 어려운 그런 별로인 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원미고등학교. 제가 제일 추천하는 학교입니다. 어, 왜냐하면은 뭐 제 취지에 좀 부합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대 비율 38%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뭐 취업자도 있고 뭐 대학 4년제 이렇게 가는 학생도 있고 근데 2등급 비율 높죠. 높고 A 비율 이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앞으로 조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선택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이 서부 과목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네 개를 골라야 되는데 어, 서부 과목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네 개를 전부 다 메인 과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위권 학생들, 예체능 학생들도 도망갈 곳이 없다. 그래서 매우 저는 좋은 학교다라고 권장을 하고 특히 이제 문과 학생들에게는 뭐 엄청나게 좋을 거고, 왜냐면은 하위권이나 공부를 좀 안 하는 학생들이 문과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문과 학생이면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과 학생에게도 좋습니다. 왜냐면 과학 중점 고등학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중점고등학교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실익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중점고등학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저는 없다라고 보이는데 학생들은 뭐 이런 배치 이런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학교 이거는 들어요. 과학중점고등학교다. 그러면은 이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그냥 갑니다. 음. 이과가 꼭 상위권은 아니죠. 하위권 학생들도 많이 가기 때문에 모수 자체가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물화생지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인 학교다. 그래서 저는 어미고등학교는 인근 고등학교에서도 그나마 좀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학교가 컨셉을 되게 잘 잡았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몰아주겠다. 그런 컨셉을 확실히 잘 잡은 학교입니다. 정명고등학교는 좀 거리는 좀 있는 편이긴 한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특이한 점은 기숙사 60명, 심화반 40명 정도를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수시형 학교예요. 그러니까 전문대 비율 높죠, 25%. 그다음에 2등급 높죠. 그래서 어차피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전국 학교 등급으로 하면 93% 정도 학교입니다. 어, 이 정도 학교인데, 근데 이제 학교에 이 심화반이라는 게 있다는 게 사립이니까 좀 가능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이 40명을 선발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다 밀어줍니다. 실제로 그런 소문도 많이 나 있고 다녔던 학생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학생부 활동을 좀 잘 써줄 가능성이 높죠. 40명만 선생님들도 그게 편하죠. 상위권 딱 정해져 있고 그 학생들 잘 써주면 되니까. 그런 학생들은 그냥 좀 밀어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40명 안에, 40인 안에 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학교. 하지만 이제 거리가 좀 있죠. 그리고 통학하기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버스에서 내려도 뭐 오르막길이 있다. 어, 어, 들었는데 상당히 통학하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그리고 부천에서는 기숙사 선발도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사실은 이제 인근 사는 이제 40인 안에 속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라면 권장. 근데 저희 지역 쪽에서 뭐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시기에는 조금 부적합할 것 같다라는 평가입니다. 중흥고등학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중흥고등학교는 전문대 23%, 대학 42%. 전문대 수치부터 이제 제가 이야기한 수시형 학교의 메리트를 느끼기에는 조금 애매한 학교죠. 그런데 이 2등급의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50, 40, 30 이렇게. 학교 시험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죠. A등급의 비율이.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이 비율도 본다. 하지만 A 비율도 보지만 E의 비율도 보기 때문에 어차피 좋은 학교로 평가되기에는 쉽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야기한 그런 메리트를 좀 느끼기 어렵다. 전문대 비율이 왜냐면 낮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한번 보시면은 선택 과목도 조금 배치가 좀 별로로 돼 있는. 그래서 왜냐면은 서브 텍사인데 서브 과목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이산, 주제탐구 독서, 인공지능 기초, 음악, 미술. 이 중에 네 개를 선택을 한다. 나머지가 메인 과목이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하위권이라면 이런 것들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문과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갈 테니까. 이거는 당연히 안 하겠죠. 이과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갈 테니까. 그러면 다 여기로 갑니다. 그러면은 수시형 학교의 메리트가 또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는 좀 권장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일단 첫 번째 기준은 거리입니다. 거리. 거리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중학교에 비해서 이제 뭐 등교 시간 자체가 엄청 학교마다 좀 다르죠. 어느 정도 조정을 그러니까 학교 재량이 있으니까 등교 시간이 그래도 늦는 경우는 없죠. 보통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잘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것도 많아서 원래 늦게 자는데 수행평가도 엄청 많죠. 원래 늦게 자는데 학교 등교 시간도 좀 빠른 편이라 피곤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뭐 비몽사몽 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이걸 1순위로 저는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거리가 비슷한 상황. 뭐 한 20분 걸리는 학교, 아니면 25분 걸리는 학교 비슷하죠? 아니면 10분 걸리는 학교, 뭐 15분 걸리는 학교, 아니면 10분, 아니면 20분 걸리는 학교 비슷하죠? 이 정도에서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이제 전문대의 비율을 봐라. 물론 전문대라고 다 공부를 안 하고 못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한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간호대가 될 수도 있고, 뭐 치위생, 치기공 이런 쪽들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문대 비율을 봤을 때 이제 비율이, 이제 인근 지역은 어차피 비슷한 평가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신 점수를 조금이라도 잘 받을 수 있게 전문대 비율이 높은 학교를 저는 권장을 합니다. 물론 그만큼 조금 안 좋은 이점을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뭐 분위기가 조금 안 좋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미리 연습을 통해서 이겨내야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애들 자고 있다고 다 같이 자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은 그 안에 같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것들은 미리 연습을 해서 이제 자기는 학교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좀 나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어, 이제 전문대를 그런 비율이 높은 학교들을 좀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왜냐면 이 근처는 무조건 수시로 가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선택 과목을 보시면 됩니다. 선택 과목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추이들을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예체능 계열을 위한 학교다. 뭐 예를 들어 심원고등학교 수학 선택 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부명고등학교 지금은 선택한다고 했지만 앞으로는 모릅니다. 모르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선택을 안 해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유도는 하겠죠. 계속 유도는 하겠지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뭐 선택 과목 배치를 바꿀 수도 있죠. 지금 뭐 이거는 올해 기준인데 내년엔 또 바꿀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예체능 계열 학생들이 좀 권장할 만한 선택 과목은 저라면 가지 않겠다. 원미고등학교 같은 학교들이 가장 이상적인 학교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메인 과목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도망갈 곳 없고 다 같이 열심히 싸워라. 이렇게 만든 학교가 저는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그나마 추천할 만한 학교. 물론 집,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는 거리입니다. 거리를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집 근처를 일단 보셔야 되고, 이제 저희 지점 근처에서 봤을 때 보낸다고 하면은 일단 원미고등학교가 저희는 뭐 1순위가 될 것 같고, 어,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계남고등학교가 좀 선택이 될 것 같고, 만약에 학생이 하위권이다 라고 하면은 거리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뭐 송내고등학교 정도가 좀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제가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어, 좀 팁을 드렸고, 어, 이 자료들은 뭐 학부모님들은 오셨을 때 이제 상담하시면서 당연히 받아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주변에 고등학교 고입 관련해서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학부모님이 계시면은 뭐 이 영상은 당연히 공유해 주셔도 뭐 크게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필요하실 경우는 상담도 신청해 주시면은 뭐 학생 집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고려를 해서 학교 추천을 해드릴 수는 있으니까, 그런 학부모님도 인근에 있으시면은 한번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